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백엔드 AI와 AI 반도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제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서상현이라고 합니다. 전 발표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시던데 제가 셀프를 소개를 하게 됐는데 네, 좀 더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한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원래 이런 걸 하던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웹브라우저 개발을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타이젠 OS에 들어가는 무슨 S 브라우저, 지금 안드로이드에도 있다가 크롬으로 바뀌고 뭐 그랬었는데, 네. S 브라우저 개발팀에 있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웨일이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로 옮겨서 웨일 개발팀의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몸이 아파서 척추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1년 휴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2016년이었어요. 2016년이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서 이제 놀면 뭐하냐고 쉬고 있는데 이제 이세돌 씨와 알파고가 바둑을 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대국을 모두 이제 실시간 중계로 봤어요. 보고 나서 계속 웹브라우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든 거죠. 마침 직장을 쉬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서점에 가서 그때 뭐였지? 하여튼 파이썬과 케라스로 배우는 하여튼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막 사갖고 이제 무작정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2017년에 어떻게든 머신러닝을 하는 잡을 구해서 그 뒤로 이쪽 일을 하게 됐고요. 저희 건너편 트랙에서 이제 퓨리오사 AI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2018년에는 잠깐 퓨리오사 AI에서 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보니까 이제 너무 일찍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데 좀 설레발을 친 감이 없지 않은데 미래에는 이제 지금은 GPU로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특수화된 AI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질 거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찾으시면 C4ML 한국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그걸 이제 2016년과 18년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칩이 새로 나왔대요. 그때 영국에서 그래프 코어가 창업되고 그런 거 뉴스를 올리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해 초 2023년 초부터 레벨업에 합류를 해서 실제로 AI 반도체 업무를 지금까지는 지난 한 5, 6년간 계속 취미로 하다가 실제 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때 이제 빅 뉴스가 있었던 게 이제 인텔이 이제 너바나 시스템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이제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고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잠깐 지금 AI 반도체라는 게 한국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니까 반도체 강국인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주로 로직이 아니라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강국이니까 AI 반도체 강국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AI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위키백과 표제어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꼭 무슨 반도체 칩으로 구워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FPGA일 수도 있고 AI 엑셀러레이터는 되게 일반적인 AI에 관련된 연산을 가속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속기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구글에서는 이게 텐서를 처리하는 거니까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다, TPU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다 사실 그냥 행렬 매트릭스 물리학자들이 이게 텐서가 아닌데 왜 텐서라고 부르냐 그냥 이게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PU, NPU 이런 거 다 일종의 이제 마케팅 용어고요. 엔비디아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나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다, 그래픽을 처리한다 그래서 GPU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GPU가 지금 뭐 구글 TPU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마케팅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다 합의가 된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막 그 뭐 둠 나오고 퀘이크 나오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엔비디아랑 막 ATI랑, 지금 AMD가 있었죠, ATI랑 싸웠는데, ATI에서 밀었던 마케팅 용어는 비주얼 프로세싱 유닛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TPU, NPU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아, GPU를 사셔야 됩니다, 아니 GPU를 사시지 말고 VPU를 사세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GPU로 통일이 된 건데, 뭐 하여튼 용어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인텔이 이게 뭔가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딥러닝에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뭐 이런 인수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공정이 폭삭 망하는 바람에 지금 뭐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 너바나에는 이제 초창기에 저기에 막 엔비디아 쿠다 막 어셈블리로 짜고 뭐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분 중에 일부가 지금 뭐 오픈 AI에 가 계시고 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밀었던 게 이제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요즘 다 이제 정밀도를 낮춰서, 예, 무슨 뭐 32비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6비트, 8비트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바나 시스템즈에서 어떻게 정밀도를 낮춰가지고 하면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냈었거든요. 이게 이제 플렉스 포인트라는 기술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보고 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비슷한 거를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거 발표 준비하려고 보니까 지난주인가에 뭐 그래가지고 뭐 표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플렉스 포인트의 꿈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너바나 시스템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바나 랩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으로, 그러니까 너바나는 칩을 찍기 전에 인텔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인수 가격이 낮고요. 하바나는 첫 칩을 찍고 나서 인텔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좀 가격이 더 높게, 저 얼마 20억 달러? 네, 20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건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에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올해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보면은 2023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MTIA라는 칩을 첫 번째 칩이다 가지고 뭐 블로그로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지금 한 거고, 이거 자료를 보시면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사람 막 옛날 발표 자료에도 나오고요. 만들기는 한참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근데 5월에 공개를 했고, 저 칩 이름은 뭐냐면은 뭐 메타에서 만든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다라는 되게 이제 무식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는 인퍼런스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다음 버전에서 하겠다는 뜻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런 뜻이고, AWS에서는 이제 인퍼런시아 2 칩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GA로 GA이긴 한데, 이거 해보시면 이제 서울 리전에는 없어요. 미국에서만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인스턴스 할당하면 인스턴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2라는 건 이제 원 버전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건데, 저 이제 발표할 때 나온 거 보면은, 요즘 다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찾는데, 원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 하드웨어상의 제약으로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빨리 고쳐가지고 새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구글은 예전부터 TPU를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애플도 이제 아이폰에 뭐 뉴럴 엔진을 넣었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 다 뭔가 AI 반도체 칩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다들 이제 의심은 하는데, 뭔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구글이 버트 모델을 만들고서 이제 검색 엔진 랭킹을 하는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이제 TPU에서 돌렸거든요. 근데 빙에서도 그걸 이제 검색 엔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똑같이 이제 버트 같은 모델을 했는데 이제 빙에서는 이제 FPGA에 이제 하드웨어를 올려가지고 그 딥러닝 랭귀지 모델에 랭킹을 했다는 뭐 하여튼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은 있는데 하여튼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시가총액 산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인데 근데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칩을 구워서 넣었죠. 네. FSD라는 칩이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사실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뭐 찍어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두들 AI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과거는 그렇고 현재는 이런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 퓨리오사 AI 제가 뭐 전에 있었고 옆에서 뭐 발표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른 게 이제 뭐냐 그 하드웨어는 이제 딱딱하다고 하고 소프트웨어는 부드럽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바꾸기 쉬우냐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바뀔 것 같은 거를 이제 하드웨어로 구워서 소프트웨어보다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바뀔 것 같다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바뀌면 이제 그 하드웨어는 이제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이거 바뀔 것 같으니까 뭔가 유연하게 해야겠어 했는데 이제 안 바뀌면은 이제 성능에서 손해를 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래는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예측이 맞는다는 법이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의 AI 딥러닝 모델이 도대체 뭐 어떤 아키텍처가 사용될 것이냐. 그래서 뭐 CNN이 천년만년 갈 것이냐. 뭐 해가지고 뭐 그 RNN이 미래냐. 뭐 지금 모두들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AI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러면 트랜스포머만 딱 돌아가도록 올인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또 이런 게 나와서 다 뒤집어지면 이제 그 비싸게 찍은 칩들이 안 팔리고 이제 창고로 직행하는 것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구글 TPU는 뭐 미래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시스톨릭 어레이로 행렬을 곱하는 반도체를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인퍼런스에서 그 낮은 정밀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전력도 덜 먹고 실제 계산 양이 줄어들죠. 그 뭐 메모리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뭐 높은 정밀도가 필요해지진 않을 거고 낮은 정밀도가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오픈 컴퓨터 50P 컴퓨터 프로젝트의 뭐 마이크로 스케일링 포맷 이렇게 새로 나온 거나 MX라고 나왔거든요. 아니면은 뭐 비플로트 16 막 이런 포맷을 새로 만들어서 그게 뭐 B는 뭐냐면 뭐 브레인이래요. 브레인 플로트 16이라고 뭐 하여튼 다들 뭔가 웃기는 말들을 만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 의견인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완전히 이제 하드와이어된 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인스트럭션이 있고 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얼마나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모델들을 뭐 다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델이 있는데 깃허브에 널려 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뭐 이런저런 모델 다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LLM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다도 아니고 뭐 라마2만 돌아가도 나는 만족한다. 사실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그 어떤 특정한 모델만 잘 돌려도 시장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수요가 제한되니까 그런 칩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더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덜 프로그래머블 한 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설이 길었고 시간이 그래서 AI 반도체 얘기는 이만하고 근데 이제 백엔드.ai 얘기를 하고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붙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엔드.ai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속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속기를 플러그인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 CPU랑 메모리랑 디스크 같은 자원을 제외하고는 다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도 가속기 플러그인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GitHub 공개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기능들은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GitHub에 이제 레벨업의 백엔드 AI 저장소에 가보시면 뭐 소스 AI 백엔드 엑셀러레이터, 가속기 플러그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엑셀러레이터 디렉토리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목 플러그인이라고,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그 GPU가 안 꽂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맥북 같은 데서도 기능을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계산이 돌지는 않지만 뭐 어떤 식으로 입출력이 주고받는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저기 디렉토리에 이제 샘플 설정 파일이 있는데, 설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100이 뭐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설정 파일에 넣으면 마치 이제 달려 있는 것처럼 동작을, 그러니까 뭐 페이크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페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공개 쿠다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 backend.ai에서 이제 FGPU라고, 프랙셔널 GPU라고, GPU 분할 가상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기능은 이제 공개 버전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러그인이 이제 비공개 버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현재는 비공개인데 뭐 앞으로는 공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저희 이제 비공개 저장소들에 현재까지 이제 개발된 게 그 쿠다 엔터프라이즈 버전 플러그인이 있고, 그다음에 AMD GPU에서 이제 쿠다 호환으로 되는 이제 ROCm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위한 플러그인이 있고, 이제 구글 TPU와 그래프코어 IPU 지원한 게 있고, 그 외에도 더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이제 NPU들로 이제 리벨리온사의 어톰이나 퓨리오사의 AI사의 워보이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붙느냐 하면은,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징 표준 중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package.python.org의 그 명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 윈도우즈 INI 파일에 뭐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적으면은 그거를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임포트립에 있는 메타데이터로 읽어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플러그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키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backend.ai 엑셀러레이터 V21 뒤에는 이제 그 호환성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 변화를 할 때 버전을 하나씩 올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꿔서 지금 이제 21번째 버전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버전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타입은 저기 이제 경로에 이제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속기를 이제 추상화하는 이제 앱스트랙트 컴퓨터 디바이스라는 타입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필드로 그 디바이스 아이디에는 시리얼 번호 같은 UUID 같은 게 들어가고, 하드웨어 로케이션에는 예를 들어서 PCI 버스에 붙어 있, 어떻게 된 건, 네네, 된 것 같네요. 네, PCI 버스 그 주소 같은 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좀, 그 누마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는 이제 필드들을 갖고 있는 스트럭처 같은 타입이고요. 컴퓨터 플러그인은 이제 메소드를 여러 가지를 가지는데, 이제 각각의 플러그인에서 저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 기계 장치에 어떤 그 가속기들이 연결이 돼 있느냐, 장치를 감지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지된 장치로부터 이제 어떻게 그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제네레이트 도커 아규먼트, 현재는 메소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도커를 안 쓰게 된다거나 하면 좀 일반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현재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코드 참조하실 때 보시라고.
그 여기까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통계를 수집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통계 수집은 뭐 옵셔널합니다. 구현을 안 하면은 이제 아무 통계도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리턴이 되고, 그다음에 UI에 무슨 뭐 어떤 아이콘을 보여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디폴트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있는데 이제 설정을 안 하면은 뭐 그냥 뭐 엑셀러레이터 해가지고 뭐 그냥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터 아이콘이 UI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 감지는 이제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생각하면 뭐 PCI 버스에 붙어 있는 장치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퓨리오사 AI 플러그인이다. 그럼 퓨리오사 AI의 그 벤더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것 중에서 이제 우리 플러그인이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하드웨어는 뭐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디바이스 아이디로 뭐 확인을 해가지고 아 뭐 이런 거 뭐 3개가 4개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걸 리턴할 수가 있겠죠. 리턴을 하면은 그 뭐 장치 아이디랑 뭐 위치랑 아 뭐 종류가 뭐다. 그런 것도 이제 뭐 PCI 아이디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가져올 수도 있고 무슨 뭐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장치에 뭐 메모리가 얼마 달려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CPU에 이렇게 이제 코어가 많으면은 이 코어에서 가까운 메모리가 있고 또 먼 메모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PCI 버스에서도 이제 가까운 메모리가 있고 먼 메모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띄우면은 가까운 거에서 띄우면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논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노마 정보를 알 수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하는 부분은 이제 도커 런 하고 나서 뭐 넘겨주는 옵션 부분을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MPU1이라는 뭐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컨테이너 안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이제 디바이스라는 옵션, 실제로는 이제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제이슨을 넘겨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도커 런을 뭐 서브 프로세스로 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PI를 써서 하거든요. 가지고 뭐 디바이시즈 키에 뭐 그런 거를 넘겨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환경 변수나 무슨 뭐 파일 시스템을 마운팅하거나 무슨 뭐 리눅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 권한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들이 있는데, 무슨 뭐 캐퍼빌리티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AI 반도체 런타임이 무슨 뭐 쉐어드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도커 안에서 시스템 콜이 막혀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 사용자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마찬가지로 무슨 뭐 시큐어 컴퓨팅, 뭐 필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셋업을 해야 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FPGA, 그 GPU 분할 가상화 하는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 후킹 하는 거를 이제 프리로딩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 변수 주입하는 걸 써서 이제 LD 프리로드 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후킹을 올리고, 그러면은 근데 컨테이너 이미지에 그 후킹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인데 완전히 옵션은 아닌 게, 그러니까 통계 수집에 의존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수집을 구현을 안 하면 그 의존하는 기능들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틸라이제이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롭을 몇 프로 쓰고 있느냐, 그 유틸라이제이션의 정의는 이제 하드웨어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고, 뭐 얼마나 메모리를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무슨 뭐 파워, 뭐 전력을 얼마나 이렇게 끌어서 쓰고 있냐, 무슨 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냐,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일단 수집을 하면 그래프로 해서 사용자들이나 관리자들이 볼 수 있게, 뭐 지금 뭐 얼마나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대 UI에서 막대가 차거든요. 그러면 뭐 돌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여주는 데 사용하고, 보여주는 거 외에 이제 뭐 장치별로 현재 사용량이 낮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로드 밸런싱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수집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마다 통계를 내는 거고, 반대로 컨테이너마다 통계를 이제
내는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별로 통계를 내는 거는 이 컨테이너의 작업이 다 끝났다. 뭐 사용량이 없다. 근데 이제 같은 장치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돌고 있으면은 그 장치의 사용량은 높은데 이제 컨테이너의 사용량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자원을 그 컨테이너를 내려서 자동으로 자원을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 회수가 동작하려면 이제 컨테이너별 통계가 구현이 돼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UI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새로운 AI 반도체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게 UI에서 예쁜 아이콘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할 때 뭐 SVG로 보내주시면 좋고 이제 없으면 뭐 PNG도 오케이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오픈 소스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 리소스도 재배포가 가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가 미리미리 전달돼야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뭐 UI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플러그인이 리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AI 반도체와 백엔드 AI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선스가 있는 제품에서만 돌아가고 딴 데서는 이제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그인이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명 예를 들어서 A100이 달려 있다. A100의 시리얼 번호가 뭐 UUID가 있다. 이런 걸 하면 이제 설치할 때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모델명을 수집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A100 관리하는 거랑 H100 관리하는 거랑 이제 라이선스가 다르게 나가는데, 아까 이제 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감지 메소드에서 라이선스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라이선스 파일을 체크를 해서 뭐 만료일이 지났으면은 장치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이제 디스커넥트 된 것으로 처리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 관심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업체와 협력을 할 때는 하드웨어에 고유한 시리얼 번호가 있는지,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API가 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희 퓨리오사 AI에서 오신 분이나 이제 같이 협력할 게 있게 되면은 이제 장치 디텍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슨 뭐 리소스 같은 부분이나 뭐 시리얼 번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통계량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통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